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12월 한 달간 적용이 돼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버스 지나가면 막차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6개 시중은행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4일 남았네요. 정말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탈출하기 원하는 분이라면 마지막 퇴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대출 때문에 거의 국가 재난급 블록버스터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조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3천조를 넘어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사조 같은 통화 권력이 없는 나라여서 그런 천조국은 아닌 것 같고, 빚이라도 디레버리징, 부채 규모가 점점 축소가 돼야 뭔가 다른 레버리징을 시도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부러진 지렛대를 가지고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위에 다시 레미콘 동원해서 시멘트를 타설하고 있는 형국이라 앞으로 부동산에서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집이라는 담보 가치가 얼마나 올라줄 거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새드무비, 결말이 안 좋아. 누구나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그만큼 워낙에 거품 자체가 잔뜩 끼어 있어서 이걸 털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막다른 부동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값 하락세가 아마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집값 급변침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집값이 흔들어줘야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었던 레일을 다시 11자로 고쳐서 갈 수 있으니까 소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수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 다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하락장 잘 체크하셔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집값은 온 사방 경고 물려대면서 정신없이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못 느낀다고 하면 둔한 거죠. 둔해도 보통 둔한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편으론 당국에서도 이렇게 부동산과 결착이 되어 있는 부채 문제가 도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10월은 2조 원 이상이 더 부채가 늘었죠. 주담대만 이렇게 늘어난 건데 정말 머리가 뽀개질 지경입니다. 그러니 12월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건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반드시 1.4% 정도의 수수료를 물고 갈아타야만 했던 비용 부담을 면제해 주는 건데요. 상당히 또 어떤 면에서는 목에 걸린 가시 그 자체였죠. 아니, 내가 일시적으로 빚을 갚는다 해도 수수료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선 불합리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돈 갚겠다는 건데 수수료 내고 갚으라는 거죠. 은행이 이자로 그동안 더 빨아 당겨야 하는데 이 이자 손실액에 대한 변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한 달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했는데 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면제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빚을 줄여나가는 취지에서 나온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낮은 이자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될 수 있어서 대출 총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중도상환 수수료 물지 않으니까 지금의 고금리에서 그대로 낮은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이왕에 이렇게 대출 물린 거 더 내보자는 심리가 다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주담대 민족.
그만큼 집에 대한 신뢰도가 안전자산 중에 부동산이 베스트라고 막도장, 인감, 공인인증, 금융인증, 온갖 세상의 모든 인증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집값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집값이 이 모든 빚을 다 쳐낼 수 있는 마지막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가계부채가 도리어 우회해서 중도금 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없고 다시 증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아무튼 정말 고금리 때문에 허덕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금리 상품을 리서치해보고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수지가 못 되는 건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를 보더라도 답이 딱 나오죠. 이건 거의 충격 그 자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 18,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만 명 천장을 절대로 못 깨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생아가 태어나기 힘든 경직된 사회 구조를 가진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프만 봐도 뭐 한번 훅 내려왔다가 도저히 뭐 회복을 못하고 떡실신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냥 미끄럼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는 것, 당연히 부동산 주거가치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만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앞으로 급속도로 감소할 거란 얘기죠. 출생 부분을 보면 기존 0.7명 상태라 볼 수 있겠지만 이게 12월 통계까지 오게 되면 0.6명으로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 성인 2명이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니 뭐 이건 무슨 반쪽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한 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냐. 생산성 최대 열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월 출생아 수는 1742명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죠. 야, 정말 교과서에나 출생률 감소라는 말을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인구 절벽이 갑작스레 찾아오네요. 인구 구성 비율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집값이 공고하게 새로운 가치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건 다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집값이 미친 집값인데 누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혼인율이 눈꽃만큼 증가했다고 하는데 154건이 정말 거의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증가세. 너무 숫자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방은 뭐 오히려 감소 추세라는 공고함을 더해가고 있고요. 혼인율도 뭐 결국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란 얘기죠. 반대로 사망률을 보면 1,003명 정도로 증가 추세, 3.4%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프만 봐도 뭐 한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전형적으로 출생률이 줄고 사망률이 늘어나는 인구 감소 추세,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출산율은 0.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한민족이 칠판에 쓰여진 글자처럼 지우개로 쓱 하고 지우는 순간 세계 종족의 분류에서 증발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기본 인구가 받쳐주지 않는데 경제에서 생산성을 논하기가 부끄럽잖아. 인구는 결국 노동력과 결부가 되는데 가장 경제의 기저에서 돌아가야 할 톱니바퀴. 아무리 로봇 같은 대체제가 사람을 백업해준다 하지만 기본 지금의 테크놀로지 기술로는 엄두가 안 나죠. 사람 손길이 그만큼 가야 한다는 건데 아니 집안일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반나절만 안 움직여도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음식은 썩어가기 시작하죠. 사람의 동선이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뭔가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본 사람의 파워, 맨파워가 필요한 건데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뭐 흔들릴 정도가 아니지, 그냥 사라지고 있다. 이런 예시가 이번에도 40대 취업자 수 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 중에서 생산성이 나름 안정적일 수 있는 연령대가 거의 수직으로 내리막을 향해 내리꽂히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누가 그 집을 사줄 거며 그 집에 살아줄 거며 그 집에 대한 비용을 치러줄 거냐. 지금 인구 소멸로 가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사망 인구 비율이 높아가고 출생률은 감소하는 그냥 인적 자원 자체를
빨아먹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신생아 대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애를 낳으면 집을 드리겠다 이건데 그러나 이것도 기본 아무리 저리에 돈을 빌려준다 해도 엄연히 대출이잖아. 특례보금자리론 저리라고 좋아했었는데 지금까지 2번의 금리가 올랐어요. 황당하죠? 약속한 금리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거잖아. 자금 조달 비용 비상 걸렸다고 올린다는 건데 신생아 대출 역시도 27조 정도를 풉니다. 이거 다시 부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는 빚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걸까? 정말 좀비처럼 따라다니는 게 빚 문제입니다. 문제도 빚, 해결도 빚, 대안도 빚, 대책도 빚. 그냥 그렇게 빚으로 가다 보면 빚이 보여야 하는데 이건 뭐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동산 집값이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접는 게 정신건강상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분위기를 그대로 아주 간단한 지표지면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 있는 거래량, 사람 몸으로 따지면 혈행의 흐름, 오메가3와 같은 존재인데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막혀 있죠. 오늘 날짜로 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 추이와 11월 거래량 추이, 그리고 12월 거래량 추이는 계속해서 월별로 뚝뚝 떨어지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는 정말 살벌할 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향후 서울 집값은 상당히 위축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하루에 몇 건씩 늘어주느냐가 관건인데 하루 거래량이 뭐 이전보다 훅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2022년 1차 하락 시기와 비슷한 궤도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프만 봐도 뭐 이게 확실히 저공비행으로 고도를 낮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집값 약세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얘긴데요. 향후 집값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암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감소의 충격적 결과는 집값 장단기 레이스로 볼 때 지금의 하락세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중요 요인이고 아무리 대출 증가세를 막아보려고 중도상환 면제라는 대응책을 내놔도 이거 다시 우회적인 대출 증가세가 불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가뜩이나 경제 지표가 불안한 상황에선 늘어나는 부채는 폭증하는 부실이 될 수 있어서 집값을 거의 뭐 떡실신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빨리 집을 팔고 빠진 사람들이 승자일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결국 대외적인 요소에서 한국 부동산의 약세를 볼 것도 없이 그냥 대내적인 요소들이 동서남북 막혀 있어서 앞으로 집값은 전문가들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2000년대 정상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샘플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바로 둔촌주공이죠. 지금 상반기 규제 해제라는 렉이 딱 걸린 것이고 동시에 여기 진입하려고 무진장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땡겼을 것이고 게다가 40% 정도가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기 수요로 물린 사람들이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전매 제한 풀려도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집값이 오른 상황 반영하고 진입하려 했는데 지금 서울 집값 아무도 모를 지하실문을 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의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있는 곳이 바로 둔촌주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 못 써서 잔금 납부 못하면 계약금 그냥 날리게 되죠. 13억에 10%, 1억 이상 그냥 날아가는 거고 중도금 연체 안 됩니다. 6억 정도 대출 땡겼으면 매달 7, 8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하죠. 그냥 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당첨은 됐지만 자기 집으로 가져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국회 소위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결국 둔촌주공은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린 내 집 마련으로 결론을 맺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일반 보장이 4,700세대, 이 중에 40%가 이런 애로가 있는 건데 1,800세대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출산율 부재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생산성 저하라는 어긋난 경제 톱니바퀴가 얼마나 집에 대한 허상이 신기루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되는 2024년에 막을 올리게 될 가능성 아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시중은행에서 나온 정책이 과연 빚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일단 대환대출 하신 분들에게는
4일간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통계 역시 부동산의 대공룡 시대는 그 막을 서서히 내리고 있다는 걸 절감할 수 있죠. 얼마나 요즘 전국적으로 집값 자체가 요동을 치는지 간단한 샘플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둔촌주공의 앞날,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